챕터 3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복습하는데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해하는데. 자, 우선 맨 처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는 보통 원사이디드로 하고요. 원사이디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식이 저렇게 주어지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식은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저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실전에서 그러니까 뭘 계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한 번 있었나 두 번 있었나 거의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저 식을 갖고서 뭘 계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식의 가진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ft라는 신호를 2의 st승의 좀 약간 확장해서 얘기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ft는 얘의 어떤 세기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걸 기본 신호로 해서 그거의 세기를 곱해서 더한 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fs를 s를 컴플렉스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아주 간단한 기본이 되는 것들, 예전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아주 열심히 외웠어야 되겠지만요, 요즘에는 뭐 테이블을 많이 외울 필요는 없고 간단한 거 몇 개 정도 어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적당한데요. 첫 번째 해볼 만한 게 a 곱하기 1t 뭐 스텝 펑션이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델타 펑션,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뭐 그럼 당연히 코사인 오메가 t, 뭐 2의 at승 뭐 이 정도. a는 당연히 복소수겠죠. 이 정도는 뭐 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데피니션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직접 계산해 보진 않겠지만 이건 뭐가 될까요? 자, a 나누기 s 0 넣으면 무한대 되는 거 보고서 이게 뭐 주파수 0에 대응된 거 dc가 굉장히 세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델타 펑션은 뭘 알 수 있죠? 이게 1이 되죠. 델타 펑션은 1이 되는 거로 모든 주파수가 골고루 들어있다 알 수 있고요. 사인 이거는 이렇게 되죠. 사인 이렇게 되는 거 보고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에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코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는 수렴 범위를 그냥 생략을 많이 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수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걸 뭐 계산하거나 그러는 데는 아주 크리티컬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데요. 뭐 요 같은 경우 수렴 범위 어떻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s가 얼마일 때 이게 수렴할 것인가. 1t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주어질 텐데. 근데 뭐 저도 뭐 이제 DSP 같은 거 할 때, DSP 과목에서는 G 트랜스폼 할 때 이런 걸 아주 명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는 별로 그런 관리를 안 했던 것 같네요.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자, S 빼기 A는 1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지금 상황에서랑은 약간 벗어나 좀 나온 김에, 자, 이런 거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아주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계산을 어디에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수식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까 썼던 수식 정도는 뭐 시험에 뭐 그냥
어떤 언급도 없이 그냥 내부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 문제는 뭐 마음껏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숙제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슈퍼포지션, 자 성립하죠. 슈퍼포지션 성립하고요. 타임 딜레이, 타임 스케일링. 이게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만 돼도 뭐 굉장히 좀 직관적인, 굉장히라고 해도 훨씬 더 직관적인 설명들이 가능한데요.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리퀀시에서의 쉬프트가 발생한 게 자 여기도 곱해주면 쉬프트가 발생하겠죠. 미분은 s를 곱하는 거. 뭐냐 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은 EST를 생각해 보세요. EST 승을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하면 s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s를 곱하는 거다. 두 번 미분은 s 제곱을 곱하는 거다. n번 미분 sm 승을 곱하는 거다. 적분은 s로 나누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유용한 식 컨볼루션은 곱하기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돼? 입출력이 컨볼루션 입력과 필터 임펄스 리스판스가 컨볼루션 된 게 출력으로 나오는데 뭐죠?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쓰게 되면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트랜스포 펑션의 곱하기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 얘기가 이거죠. 그다음에 뭐 타임 프로덕트,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의 컨볼루션,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다. 그래서 여기는 식들은 적어도 시험 치는 동안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파이널 밸류 시어럼인데요. 이건 시어럼이죠. 뭐 시어럼을 사용하기 이전에 자 우리가 트랜스포 펑션이 GS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DC를 넣었어요. 시스템 스테이블해요. DC를 넣었다면 DC가 어떤 이제 증폭이 되겠죠. 증폭이 되는, 그러니까 2에 0t 승이 들어간 거고, 자 여기서 증폭되어서 나올 텐데 뭐가 나오죠? 2에 0t 승 곱하기 G0, 아니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G0가 증폭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DC 게인은 이거다. 이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물론 이걸 이제 이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야죠. 뭐 증명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G0가 DC 게인이구나. 그런 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도 아니고요. 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DC 게인이란 게 뭐죠? 자, DC를 넣었는데 뭐가 나오냐는 거죠. 롱텀. 자, 이거겠죠. 리미트 YT T가 무한대로 가는 거. 자, 뭘 넣었을 때 여기다가 1T, 뭐 UT라고도 쓰죠. 1T를 넣었을 때 여기 나오는 게 YT면 자, 요게 파이널 밸류 시어럼이 있으니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갖고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한편 YS는 얘가 S분의 1이니까 여기는 GS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가 주게 되면 그래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쓰면 쉽게 증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G0는 DC 게인이다. G1J는 뭐죠? J죠. 그냥 1J 곱하기 J는 그렇죠? 이거의 게인인 거죠. 이게 몇 배가 되냐라는 거죠. 물론 복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된 몇 가지 연습인데요. 이게 뭐 이제 매트랩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 책도 매트랩이 아니라 파이썬, 사이파이, 넘파이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뭐 넘파이가 뒤에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앞에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 구조를 꼭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슷한 인터페이스 구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배우시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부분 분쇄를 해주는 거죠. 부분 분수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굉장히 쉽고요. 부분 분수가 좀 귀찮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예쁜 숫자로 되어 있지만 이 숫자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좀 귀찮을 수 있죠. 그랬을 때 매트랩의 이 레지두라는 이게 나머지라는 함수죠. 나머지라는 함수를 이름이 나머지라는 거죠. 이 레지두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3분의 1 2의 마이너스 4t 뭐 이런 식으로 그 라플라스 인버스 트랜스폼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매트랩에 써보게 되면 이제 이런 거 R이 위에 올라가는 숫자, P가 폴 뭐 이런 거고 K는 이렇게 되는 요거를 R과 P와 K를 계산해 준 함수가 이렇게 있다. partial fractional 뭐 부분 분수 expansion이다.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넘파를 써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넘파이랑 사이파이를 임포트 하고요. 자, 분자는 2죠. 뉴머레이터. 분모 디나미네이터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4를 전개해서 해도 되고요. MP 폴이라는 게 있죠. 이게 1과 1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의 개수가 나올 테니까 이거 같은 경우 하면 1 마이너스 2, 1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가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지두라는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사이파이 시그널의 레지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트랩보다 이걸 많이 쓰는데 뭐 이게 이제 뭐 무료인 것도 있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유로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게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거와 연동해서 이런 코드들과 연동해서 머신러닝이 사용돼야 되는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파이썬으로 돼 있죠. 뭐 당연히 내부는 C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파이썬으로 해서 이런 거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제 말이 어떤 뜻인지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파이썬을 짜는 게 참 편하겠구나. 파이썬이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은 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대로 나왔죠. P, K. 자, 그래서 한 문제 그 예제 풀었고요. 자, 헬프는 헬프 요거부터 해볼까요? MP 폴리부터 해볼까요? MP 폴리도 헬프가 나오고 요거에 대한 헬프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뭐 헬프 펑션도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83년도니까 얼마 되지도 않네. 신기하네요. 뭐 비교적 최근에 이런 가장 좀 계산 쉽게 하는 뭐 그런 방법에 대한 이피션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이네요. 자, 됐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아주 뭐 급한 일 없을 때 이런 것들 읽어 보시는 것도 좋죠. 자, 일단 폴과 제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폴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퍼 펑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혹은 트랜스퍼 펑션을 무한대로 만드는 거.
제로는 뭐냐 하면 트랜스퍼 펑션을 0으로 만드는 거.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해 보면 2의 pi t를 뭐 1t든 이거를 시스템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시스템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롱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중요하냐면요. 시스템의 어떤 초기 조건, 노이즈, 뭐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성분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진짜 미세하게.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미세하게 들어가더라도 어떤 그 개인이 증폭률이 굉장히 크다면 무한대라면 유의미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발산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이제 붕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폴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얘는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얘가 튀어나오더라도 문제가 없으려면 PI의 실수값이 음수여야 되는 거죠. PI 실수값이 양수였다가는 가끔이 아니라 아주 드물게 나오더라도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뭐 소위 말하면 서 있어야 될 무언가가 확 쓰러지는 거죠. 이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반면에 제로는 넣어서 안 나오는 거니까 어떤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주파수 특성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unforced response 뭐 저는 homogeneous solution 뭐 그런 것들과 내추럴이라는 표현도 있는 거죠. 내가 가하는 입력하고 상관없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거랑 관련이 크다. 관련이 크다 아니면 그 결정하는 거죠. 자, 크루즈 컨트롤의 트랜스퍼 펑션을 이용해서 이걸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다는 건데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제로와 폴과 키. 트랜스퍼 펑션 to 제로 앤 폴 이런 함수겠죠. 그래서 봤더니 트랜스퍼 펑션 써서 넣었더니 제로는 없고 폴은 2개 나오고 k는 전체적으로 곱해지는 거죠. 나왔고 이게 뭐 TF2 제로 폴의 설명인데 그 ZPK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넘파이 함수 이름은 ZP가 아니라 ZPK가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분자는 0.001 숙제는 저기 그 이제 끝날 때 한번 리마인드를 당연히 시켜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숙제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차라리 타이핑을 해보시는 게 결국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같이 타이핑하시면서 이 뭐 필기하신 셈 치고요. 쓰시면 좋겠습니다. PK 이름이 K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자 분모 JPK 주면 제로는 없고 폴은 이렇고 K는 이렇고 매트랩 써서 한 거랑 당연히 똑같겠죠. 뭐 헬프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C 모터의 트랜스퍼 펑션을 매트랩을 써서 해보는 건데요. 이건 뭐 실제로는 숫자들을 줬네요. 이게 뭐 이 숫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겠죠. 근데 뭐 이 숫자대로 한다고 하면 HS는 저렇게 되고 이거를 ZPK로 쓰면 이렇게. 우선 이것부터 진행해 볼까요? 분자는 100,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제로는 없고 폴은 하나 켤레로 있고 그다음에
0이네. 0이 있고 그다음에 k는 100이고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매트랩으로 사이파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웃풋이 각도가 아니라 각도의 미분인 거죠. 그러니까 각속도인 거죠. 트랜스퍼 펑션 관점에서는 각도가 아니라 각속도니까요. 각도에다가 s를 곱하면 되죠. 미분이니까 s를 곱하는 거면 되죠. 따라서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지금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서 스텝 리스판스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퍼 펑션의 스텝 리스판스를 구해라. 스텝 리스판스가 뭐죠? 스텝 펑션에 입력을 넣는 거죠. 스텝 리스판스를 구해라.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자, 우리도 시킨 대로 하죠. 이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s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죠. 분모를. 그렇죠? 뭐 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래가지고 보면 ZPK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스텝 리스판스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걸 갖고서 시스템을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트랜스퍼 펑션을 갖고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시간은 뭐 그냥 제가 정하겠습니다. 리니어 스페이스 저 그림에 있는 대로 0부터 5초까지 그냥 뭐 제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5천 등분 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파이 시그널 스텝 이름 똑같죠. 시스템은 요 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라는 거고 시간은 여기서 하라는 거죠. 요걸 아마 안 넣어주면 디폴트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플러스 이걸 임포트는 안 시켰는데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냥 다 임포트 시켜서 했죠. 저는 지금 이거를 이 로드 할 때 몇 가지 라이브러리 제가 자주 쓰는 게 이제 들어가도록 해서 플롯을 임포트 한 적이 없는데도 되도록 했는데요. 여러분은 뭐 임포트 하시면 되죠. 아니면 찾아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ty 자, 이런 못하는 고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신기하긴 한데 모터를 켜면 모터가 각속도가 좀 더 빠르다가 웅 하면서 이제 맞추는 거죠. 자, 거의 1로 맞춰졌네요. 이제 뭐 이제 스텝 펑션도 굉장히 많은 관심사긴 한데요. 우리가 다양한 입력에 대해서 뭐 스텝 펑션을 줬다가 껐다가 뭐 이런 입력을 주고 뭐 이런 걸 계산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좀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리니어 시뮬레이션이라고 LSIM,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내부적으로 뭐 근살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는 내가 입력으로 시스템 입력으로 뭘 주는지가 필요하죠. U라고. 그렇죠? 그럼 U가 앞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스텝 펑션으로 하면 heavy side t고 뭐 0일 때 얼마냐는 뭐 0.5를 넣기도 하는데 뭐 결과에 어떤 영향 안 줄 것 같고요. 이러면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에러가 왜냐하면 그 여기서는 리턴을 세 종류 리턴 하거든요. 지금 두 개만 받겠다고 했는데 더 많은 밸류를 언팩해야 되니까 여기서 더 이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두 개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두 개만 받겠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스테이트까지 이제 리턴을 하는데 저 스테이트가까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안 받겠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뭐 매뉴얼 저기 헬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위에 거와 비교해서 장점은 이렇게 놓으면 제가 U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3초 후에 이걸 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t 빼기 3을 하면 되죠. 3초 후에 끄겠다. 3초에 가서 윙 돌다가 돌고 있다가 제가 끄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랑
U 자, 요 이제 주황색이 요 0.5가 여기서 쓴 0.5가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주황색이 입력 신호고 요 파란색이 출력인데 입력은 뭐 볼티지가 되는 거고 입력 볼티지가 되는 거고 출력은 모터의 회전 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원하는 거 상황에 대해서 마음껏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됐고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던 분자가 3, 9, 1, 6, 25고 뭐 똑같이 해볼까요? 자, 앞에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는데요. 자, 3,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J 3 예,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저장해서 HTML 숙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너무 이거를 예쁘게 정리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요. 뭐 당연히 학번 이런 건 잘 쓰셔야죠. 점수를 받으시려면. 자, 그다음에 이제 세터라이트 트랜스 펑션을 보면 이게 이제 HS가 S 제곱분의 2네요. S 제곱분의 2. 두 번 적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한번 이렇게 분출하게 되면 계속 분출을 한다면 한 번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델타 펑션 땅 분출하면 얘가 계속 도는데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돌겠죠. 그래서 각속도는 상수, 각도는 그걸 제곱한 거니까 리니어하게 늘어나겠죠. 혹은 제가 스텝 리스판스를 계산한다 그러면 뭘 계속 분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속도는 리니어하게 늘어날 거고 회전하게 된 각도는 그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트랜스퍼 펑션이니까 이게 어떻게 동작할지 짐작이 가는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분자, 분모, 시스템 만들고 0부터 10초까지 했네요. 어떤 입력인가 하면 0으로 가다가 25뉴턴으로 하다가 0으로 가는 이런 거죠. 그거 갖고 리니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각도를 디그리로 나타낸 거고요. 요 곱해 디그리 나타낸 걸 그린 건데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분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정도의 각속도를 얻겠죠. 만약 각속도라면 이렇게 되겠네. 각속도라면 이렇게 될 거고 각도라면 이렇게 되려나요? 아니 뭐 이게 1차식이니까 여기선 2차식이었다가 적분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트랜스퍼 펑션에 입력이 되는 거고 스로스터네요. 스로스터 펄스 이게 각도인데 제 주장은 여기서 요만큼은 2차식이 아닐까라는 게 제 주장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우선 분자는 0.002.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자주 드리지만 이게 뭐 별거 아니더라도 타이핑을 해보면 좀 이해도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타이핑을 해보시면 이게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눈으로 본 것보다 그래도 타이핑을 해보면 뭐 좀 덜 건성으로 보게 되고 우선은 그냥 그 스텝 펑션으로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25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라. 이게 이제 그 스텝 펑션 가한 거고 출력은 지금 바닥에 딱 붙어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단위가 그렇죠. 지금 저 강의 자료에 보면 뭐 단위가 0.14 이렇죠. 0.14도 이렇죠. 사실 뭐 그쪽 그 인공위성이 뭐 이렇게 뭐 엄청 돌고 이러면 좀 웃기죠. 조금씩 그 아주 몸을 미묘하게 틀면서 햇빛에 맞춰야 되겠죠. 태양광에. 그래서 이렇게 한 그래프에 그리기가 좀 보기가 안 좋으니 다른 그래프에 그릴까요?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아웃풋은 이렇게 2차식으로 돼서 0.25까지 올라가고, 자, 인풋은 0이 안 나오니까 좀 보기가 그렇네. 이것도 그러면 자, 인풋은 y의 범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조절하시면서 뭐 30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력은 이렇게 가한 거고 출력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2차식이 되는 거 맞고요. 자, 이제 바꾸겠습니다. 자, 5초부터 0.1초간 분사를 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이렇게 쓰면 5초부터 0.1초간 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지금 라디안이죠. 라디안이니까 또 그와 달라서 라디안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y는 180 곱하기 y mp 요럼 이제 디그리가 됐죠. 0.14 저 책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강의 자료 그림과 같아졌죠. 자, 요 부분은 아마 2차식일 텐데 여기서는 뭐 잘 보이지는 않죠. 뭐 굳이 확인할 이유도 없지만 뭐 꼭 잠깐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냥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잠깐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써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범위를 좁혀서 x를 4, 6으로 제한하고 보면 이것도 y도 제한해야 되겠네요. y는 얼마로 제한해야 될까요? 0.01로 제한해서 보면 이 부분 2차식처럼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 2차식. 하여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어떤 시뮬레이션인지 한번 보시면 제로로 가다가 25로 가다가 제로로 가다가 반대 25로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각속도는 이렇게 돼서 뭐 잠깐 2차식에서 1차식 올라서 각속도가 아니죠. 이렇게 되다가 각속도가 여기서 상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반대 방향이 되면 각속도는 이런 느낌일 거고 각도는 직선입니다. 이 부분 거의 대부분 직선입니다.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사를 해서 몸을 돌리다가 반대 방향으로 분사를 해서 이제 그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그림 잘 못 그렸지만 이게 이제 트랜스퍼 펑션 입력인 거고 출력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뭐 그런 비슷한 거 시뮬레이션 해보면 자 6초에서 반대 방향으로 켰다가 끄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6 쓰고 6.1 쓰시면 되겠죠. 요게 지금 제가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걸 지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인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숙제는요. 그냥 지금 다 했습니다. 이걸 갖고서 여기다가 학번 이름 쓰셔서 여기 내용 다 포함하셔서 쓰셔가지고 HTML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